한국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40년 넘게 감정은 절제하고 이웃과도 거리 두기를 당연시하던 영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 온 뒤로 낯선 음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정든 사람들 곁에서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고백합니다. 김장? 그게 뭐죠? 라고 묻던 여자가 이젠 김치를 직접 담그며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과연 무슨 일이 그녀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바꿔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헬레나, 내 손녀가 태어났어요. 서울에서요. 혹시 올 수 있을까요? 딸 엘리사의 목소리가 영상 통화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2년 넘도록 그저 안부만 주고받던 딸이 저를 향해 눈물을 머금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망설였지만 가슴속 깊이에서 울리는 감정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손녀라니요. 저 헬레나 피츠제럴드가 할머니가 되었다니. 저는 클래식 음악을 글로 풀어내며 평생을 런던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과 거리감을 중시하며 살아왔죠. 딸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응원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에겐 너무 낯설고 먼 곳이었고 딸이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결혼 후 연락은 뜸해졌고 그 거리감은 점점 마음의 거리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정말 엄마가 필요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던 그날, 저는 편집장에게 말했죠. 은퇴 후 첫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손녀를 보러 가요. 편집장은 깜짝 놀랐어요. 수십 년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제가 느닷없이 동양으로 떠나다니 그도 놀랄 수밖에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저는 런던의 회색빛 거리와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한 서재를 떠나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제 삶과 정반대인 문화 속으로요. 한국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웃과도 가족처럼 지내는 문화라고 들었어요. 너무 가깝고 너무 따뜻한 그 문화가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평생 같은 도시에 같은 삶을 살았던 저에게 서울은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었거든요. 13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엘리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어떤 감정을 마주하게 될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삶의 방식대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품격을 지키고 감정은 절제하는 것이 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사가 아기를 안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 모든 다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정말 왔구나.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저도 모르게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작은 아기, 손녀 소희.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사위 재현 씨는 젊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공손하게 인사하며 저를 맞이했죠. 어머님, 서울은 처음이시죠? 그렇게 서울의 첫인상이 시작됐습니다.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바쁘고 생각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땐 제가 상상하던 동양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스마트홈 시스템, 그리고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딸과 사위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딸이 불편할까 걱정했던 한국 생활은 오히려 안정되고 따뜻해 보였어요. 저녁엔 사위가 직접 차린 한식으로 식사를 했고
그 정성과 배려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이 여정이 어쩌면 제 삶에 있어 가장 따뜻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제 손에는 소희의 작은 손이 남긴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낯선 침대, 낯선 공기, 낯선 언어. 눈을 뜨는 순간에도 내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적힌 간판들, 익숙한 런던의 회색빛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죠. 이국적이고도 생소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사위 재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부른 적은 평생 동안 없었거든요. 식탁 위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따끈한 밥과 국, 나물과 김치, 갈비찜까지 모두 아침 식사로 준비된 거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아침이면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그 정성스러운 한상이 놀라웠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걸 대부분 재현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소의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이고요. 이건 어머님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이런 사위가 있다는 게, 딸이 이런 가정 속에 있다는 게요. 아침을 마친 뒤 딸 엘리사가 산책을 제안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아파트 단지 주변 공원이 예뻐. 같이 걸을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분이 환한 미소로 말을 걸었어요. 엘리사 씨 어머님이시죠?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다니요. 런던에서는 아파트에서 15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이웃이 서로를 알고 환영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무척 신기했어요. 공원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경비원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군요. 어머님, 발밑 조심하세요. 오늘은 이쪽 길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어머님 또다시 그 호칭이 나왔습니다. 나는 단지 딸을 만나러 온 외국인일 뿐인데 모두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감정이 묘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 한 분이 도시락 통을 들고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아침에 김치찌개 끓였는데 좀 드셔보세요. 너무 맵지 않게 끓였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만난 분에게서 음식을 건네받는 경험은 저로선 처음이었거든요. 본능적으로 사양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이웃이니까요. 이웃끼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웃이니까요. 런던에서는 이웃이라는 말이 그냥 주소 공유자 정도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정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었죠. 이 경험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고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물었어요. 엘리사,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친절하니? 엘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걸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해. 나도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따뜻함을 알게 돼. 정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어펙션이나 웜스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단어도 그 느낌을 완전히 설명하긴 어려웠습니다. 정이란 건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따뜻한 온기 같았어요. 그것이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이라는 감정을 조금 느낀 날이었다. 아직은 낯설고 부담스럽지만 왠지 조금 더 알고 싶어졌다. 런던에선 단 하루도 이만큼 사람들과 웃고 대화한 날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다. 서울은 여전히 낯선 도시였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진심은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제 마음속에 작고 따뜻한 변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로 이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는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소희를 안고 있던 참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 엘리사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잠시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 시어머니 오셨어요. 갑자기. 순간 저도 긴장했습니다. 사실 지금껏 사위 재연의 부모님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거든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없었죠. 재연이 그다지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색 긴 머리를 묶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몸에 딱 붙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전통적인 한복 차림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녀는 너무나 활기차고 캐주얼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연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갑자기 와서 놀랐죠? 재연이 엄마예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고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영어로 인사했어요. 헐로. 임 헬러너 피츠제럴드. 나이스 투 미트 유. 그녀는 약간 어눌한 영어로 답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미트 유 투. 유 베리 뷰터펄. 놀랐어요.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먼저 말을 걸고 웃음을 건넬 수 있다니. 그녀의 편안한 태도에 마음이 살짝 풀렸습니다. 소파에 앉자 박말순 여사는 바로 소희를 안아보겠다며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손녀 좀 보자. 아이고, 또 살이 올랐네. 잘 먹이네. 우리 며느리가. 그녀의 말투는 다소 거칠었지만 눈빛엔 진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소희를 품에 안은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전 엄마였던 시절로 돌아간 사람 같았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면서요? 힘들었겠어요. 비행기 오래 타면 몸살 나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피곤했지만 괜찮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과 이렇게 쉽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겠지만 이상하게 그녀와의 대화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박말순 여사는 사위 재연이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 요즘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딸 엘리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재연이 첫 아이라서 서툴 거예요. 나도 재연이 낳고는 정말 정신없었죠. 혼자서 다 해냈거든요. 그녀는 웃으면서도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어요. 세월이 만들어낸 고단함의 흔적이었죠. 말순 여사의 그 진솔함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엄마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후가 되자 그녀는 바리바리 싸운 반찬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김치, 장조림, 두부조림, 멸치볶음까지. 통마다 깔끔한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두 엘리사와 저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죠. 이건 김치. 이건 어머님 드시기 좋게 덜 맵게 했어요. 드셔보세요. 영국에서는 이런 거 잘 못 드시죠? 저는 멍하니 반찬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짜지도 맵지도 않았고 입안에 퍼지는 풍미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그 맛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이었죠. 이 많은 걸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말순 여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이제 우리 같은 손주 보는 사이인데 뭐 어때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란 말을 무척 조심스럽게 다뤄왔어요. 직업, 책임, 역할. 그 안에서 가족은 늘 우선순위밖에 있었죠. 그래서 딸과도 서먹해졌던 거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도 쉽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가족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김치도 같이 담그고 된장찌개도 같이 끓여요. 그녀가 떠난 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색함과 따뜻함이 섞인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제가 오늘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헬레나 씨, 어제 만나서 반가웠어요. 서울이 헬레나 씨의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시간 나면 차 한잔하러 오세요. 박말순 올림. 투박한 영어로 적힌 편지를 보며 제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손편지를 마지막으로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그런 단순한 따뜻함조차 저에게는 오랜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여사와의 만남은 단지 새로운 인물을 만난 사건이 아니라 제 안에 오래된 벽 하나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이 왜 이곳에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손녀 소희를 이 품 안에 안는 순간 내 마음이 녹아내렸는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낯선 가족에게서 익숙한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더 알고 싶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서울에 온 지 벌써 일주일째. 여전히 익숙하진 않지만 이 집의 리듬이 제 몸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죠. 엄마, 오늘 시어머니가 온대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몇 번 듣기만 했던 사위 재연의 어머니. 어떤 분이실까? 전통적인 한국의 어른이실까? 아니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분일까? 아무리 상상해봐도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문이 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짙은 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생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 생각했던 전통적인 한복 차림의 할머니는 아니었죠. 오히려 활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이에요. 재현이 엄마입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헬레나 피츠제럴드입니다. 엘리사의 어머니예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손녀 소희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손녀 좀 보자. 아이고, 또 살이 올랐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소희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부러움 같기도 불편함 같기도 한 낯선 감정이었죠. 엘리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오느라 힘드셨죠? 비행 오래 걸렸을 텐데. 말순 여사가 말을 건넸어요. 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
좀 피곤하긴 했지만 소희를 보니 다 사라졌어요. 그녀는 맞아요. 손주는 마법같죠라며 웃더군요. 그 순간 어색한 공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곧이어 그녀는 가방을 열고 반찬통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담근 김치예요. 이건 소고기 장조림. 이건 두부조림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저에게 나눠주는 그 마음.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 음식을 받았어요. 이것이 한국인의 정인가? 런던에서는 이웃과 이 정도 교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식탁을 나누고 마음을 터놓는 사이 그런 문화는 상상할 수 없었죠. 말순 여사는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지,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며느리 엘리사와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까지. 처음엔 외국 며느리라 걱정도 많았죠. 근데 엘리사 참 따뜻한 아이예요. 한국말 배우려 노력하고 예절도 잘 지키고 정말 고마운 딸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딸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네요. 저도 처음엔 걱정이 앞섰어요. 딸을 이렇게 먼 나라에 보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저는 낯선 이에게 제 마음을 내보였어요. 정제된 글 너머의 감정들을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같은 손녀를 보는 할머니잖아요. 우리 같은 마음이죠. 그 짧은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활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사랑을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아끼는 마음. 그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감정이더군요. 헤어질 무렵 말순 여사는 작은 종이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이건 제가 쓴 손편지예요. 어설프지만 서울이 어머님의 또 다른 고향이 되기를 바라며. 밤에 혼자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곱고 따뜻했죠. 이곳에서 내가 찾으려던 건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었는지도 몰라. 정이란 단어가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서툰 걸음을 내딛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딸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저도 배워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 곳이라는 거리요. 새벽 5시 낯선 서울의 아파트 안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낯선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해진 작은 울음소리에 눈을 떴어요. 소희, 우리 손녀의 울음이었어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와 보니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사위 재현 씨가 분유를 타고 있었어요. 팔에 아기를 안고 서툴지 않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젊은 아버지가 이른 새벽부터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라니 제게는 참 낯선 풍경이었어요. 어머님, 소희 시끄럽게 울어서 혹시 깨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며 저를 배려했어요. 저는 고개를 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운 순간이에요. 이런 새벽에 아기를 안아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그는 다시 웃으며 말했죠. 아침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밤중 수유로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감탄했어요. 런던에서 제 주변의 남성들은 이런 가정적인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성공한 남성일수록 더더욱. 며칠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집이 이젠 조금씩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에는 엘리사가 잠시 외출을 하면서 저 혼자 소희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조심조심 흔들며 말을 걸었어요.
소희야, 할머니가 너를 위해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단다. 무려 13시간이나 걸렸지 뭐니. 아이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도 마치 제 눈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듯 했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전 정말이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 엘리사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병원에서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 그때 저는 너무 젊었고 또 너무 바빴어요. 글을 써야 했고 마감이 있었고 칼럼을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듯 살아야 했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보냈어야 할 순간들, 그 찰나의 감정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소희야,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가슴속에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손녀를 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제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간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낯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성이 서 있었고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하루카예요. 재현이 동생이에요. 재현 씨의 여동생이었어요. 두 팔에는 식재료가 한가득 들려 있었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오빠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제가 대신 저녁을 준비하려고요. 어머님도 같이 만들어 주실래요? 그녀는 부엌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볶고 김치를 꺼냈어요. 어머님은 일하셨어요? 하루카가 물었어요. 네.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로 40년 넘게 일했어요. 지금은 은퇴했죠. 정말 멋있어요. 저도 일하는 엄마거든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놀랐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싱글맘이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네, 솔직히 힘들어요. 아직은 편견도 많고요. 하지만 가족이 있어 다행이에요. 오빠, 어머니, 그리고 엘리사 언니가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이나 발전된 도시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가진 나라였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소희는 까르르 웃고 하루카는 오빠 흉을 보며 음식을 덜어줬고 저는 조용히 그들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런던에서의 내 삶은 왜 그리 고독했을까? 성공한 칼럼니스트. 이름 앞에 타이틀은 많았지만 정작 제 옆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작은 손녀, 따뜻한 딸, 성실한 사위, 따뜻한 이웃 그들의 정과 온기가 제 마음의 텅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중인지도 몰라요. 조금 느리고 조금 복잡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지키는 삶. 그것이 정이라는 이름의 한국의 선물이 아닐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고요한 아파트 안, 익숙해진 집의 향기. 부엌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발소리, 제가 이 집에서 머문 시간이 고작 2주일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이곳은 너무나 따뜻하고 친숙해졌습니다. 엘리사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어요. 제 짐을 챙기고 비행기 시간표를 확인하고 김치를 조심스럽게 도시락통에 나누어 담았어요. 엄마, 이건 말순 어머님이 직접 싸주셨어요. 비행기에서 드시라고요. 김치 냄새가 스미는 그 도시락통을 들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주 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그저 낯선 동양의 한 나라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그 도시락 속에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으로 나가려는 찰나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말순 여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가기 전에 인사하려고요. 그리고 이건 놀이개예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행운과 복을 기원하며 주는 거예요. 영국에 가셔도 서울을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녀의 손에서 건네받은 작은 장신구. 그건 단순한 전통 장식이 아니라 제게는 이 도시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들의 상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짧은 포옹이 오갔고 그 안에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 서로를 진심으로 느낀다는 그 감정만은 진짜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거리들이 눈에 익숙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내디뎠을 땐 낯설고 빠르고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의 사람들, 정의 문화 소소한 온기들이 오히려 그 소란함 속에 숨은 조용한 아름다움이었단 걸 알게 되었죠. 서울역에서 공항행 열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희야, 잘 자라거라. 할머니가 곧 또 올게. 작은 아이의 손이 제 뺨을 스쳤을 때 가슴 한켠이 찡하게 저렸어요. 엘리사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와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했어요. 재현 씨는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죠. 어머님, 다음에 오시면 더 많은 한국 보여드릴게요.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열어보세요. 열차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높은 아파트, 분주한 거리, 한글 간판 모든 것이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따뜻함은 조용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사진 한 장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소희의 100일 잔치 때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편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엘리사도 소희도 더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엔 이제 어머님의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재현 올림.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비행기에 올라 런던으로 향하는 동안 지난 2주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도착했을 땐 거리를 두고 싶었던 이곳,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준 정. 말순 여사와 함께한 김장, 소희와 함께한 새벽 하루카와 나눈 고백들, 그 모든 경험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 놓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첫 칼럼. 이제는 칼럼니스트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진솔한 고백. 그것은 따뜻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낯설고 서툴러도 마음이 진심이면 전해진다는 것.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품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그릇의 밥, 김장한 손끝, 이웃의 인사 속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2주 전과 같은 공간이지만 돌아온 저는 달라져 있었죠. 짐을 풀다 말순 여사가 싸준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한국의 향기가 퍼졌어요. 문득 용기가 생겼어요. 된장찌개 레시피를 검색하고 주방에 들어섰죠. 서툴지만 정성껏 만든 첫 번째 된장찌개. 사진을 찍어 딸에게 보냈습니다. 다음엔 내가 된장찌개 만들어 볼게. 아직 서툴지만 너랑 소희가 가르쳐 줄 수 있겠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음엔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
손에는 아직 말순 여사가 준 놀이개가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낯선 인연이 아닌 진짜 가족의 상징이었죠. 문화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란 걸 저는 비로소 서울에서 배웠어요.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번역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정이란 내 밥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내어주며 이름보다 소위 엄마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요. 영국에서 독립만을 삶의 미덕으로 여겼던 제가 한국에서 함께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 것인지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김치 한 조각에 담긴 사랑, 이방인을 식구로 품는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손녀의 웃음에서 시작된 변화의 여정. 이제 저 마가렛 벨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라 두 번째 고향입니다.